안녕하세요. 헤라TV입니다. 공유한 고배당 당첨 내역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정환 감독의 4-4-2는 직전 경기 연기로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면서 체력적인 여유를 갖춘 채 이번 경기에 나섭니다. 무구사는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문전에서 버텨주는 파워형 스트라이커로 상대 수비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페리어는 무고사에게 수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최근 공격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청용은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의 속도를 조절하며 전방 자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르소와 이동률까지 빠른 움직임으로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어 상대 수비가 특정 선수만 집중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주승진 감독의 4-2-3-1은 직전 경기에서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운영을 펼치며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했던 상황입니다. 이건희는 186cm의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에 강점을 가진 정통 9번으로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고재현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빠른 침투와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어 김천 공격의 속도를 높이는 핵심 자원입니다. 박세진 역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격 전개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소모한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일정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은 경기 연기로 충분한 휴식을 확보한 반면 김천은 직전 경기에서 많은 활동량을 소화해 체력적인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무고사와 페리어가 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낸다면 제르소와 이동률이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김천 수비에 균열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동률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은 김천 수비가 지칠수록 효과가 커질 수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인천의 공격이 더욱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김천도 이건희의 포스트 플레이와 고재현의 침투를 활용해 반격할 수 있지만 90분 동안 높은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은 이청용의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며 상대의 체력 저하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수비 불안은 변수지만 전체적인 컨디션과 체력 우위를 고려하면 인천이 승부처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 부천FC 대 전북현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영민 감독의 3-4-3은 선수비 후역습을 기반으로 한 전술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가브리엘과 갈레고 바사니로 이어지는 외국인 트리오는 빠른 침투와 정확한 연계를 바탕으로 역습 상황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레고는 스피드와 개인 기술을 활용해 직접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고 최근 득점까지 이어지며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사니 역시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나며 가브리엘까지 득점에 가담하면서 새 공격수가 고르게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3형 승리를 거두며 팀 분위기도 상당히 올라온 상태이고 신예 선수들의 득점 가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자신감까지 더해진 만큼 부천은 이번 경기에서도 빠른 역습을 통해 전북 수비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정용 감독의 전북은 직전 경기에서 3실점을 허용하며 홈에서 패배하는 등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콤파뉴는 제공권과 박스 안 움직임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부상 복귀 이후라 활동 반경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승우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며 연계와 방향 전환을 통해 공격을 풀어갈 수 있지만 혼자서 전체적인 공격을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강상윤 역시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고 있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다소 느려지면서 전방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적응도 아직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팀 전체적으로 자신감까지 떨어져 있어 작은 실수가 경기 흐름을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특히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의 빠른 역습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은 전북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부천은 가브리엘 갈레고 바사니의 조직적인 역습을 앞세워 최근 두 경기 연속 3형 승리를 거둔 반면 전북은 직전 패배 이후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콤파뉴의 활동 반경이 제한적인 가운데 이승우가 공격을 풀어가더라도 강상윤의 느린 전개까지 겹치면 전북의 공격 전환은 쉽게 살아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천이 수비 이후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한다면 전북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레고와 바사니가 측면에서 번갈아 침투하고 가브리엘이 중앙에서 마무리를 노리는 구조라면 전북 수비가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북이 이승우의 개인 능력이나 세트피스로 반격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 팀 전체의 조직력과 자신감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공격 흐름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최근 상승세와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부천이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며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감독의 3-4-3은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리그 2위까지 올라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구는 187cm의 피지컬과 빠른 스피드를 함께 갖춘 공격수로 드리블과 슈팅, 마무리까지 고르게 위력을 보여주며 최전방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에릭 역시 부상 복귀 이후 결정력과 연계 플레이를 앞세워 공격에 또 다른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경은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야구와 에릭이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핵심 연결고리이며 윙백들의 오버래핑까지 더해져 측면 공격도 활발합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을 통해 선수단 전체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 템포와 체력적인 부분에서 강원을 압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정경호 감독의 4-4-2는 아시아 대회 일정을 소화한 직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영주는 넓은 활동량과 침투 움직임을 갖춘 공격수지만 체력 부담이 커질수록 장점인 움직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병찬 역시 세컨드볼 경합과 마무리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울산의 압박을 버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김동현이 중원에서 수비 간격을 조절하고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체력 저하가 겹친다면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원의 크로스와 세트피스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팀 전체의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공격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울산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야구와 에릭, 이동경을 비롯한 핵심 자원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반면 강원은 아시아 대회 일정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야구가 전방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동경이 그 공간을 활용해 패스를 공급한다면 강원의 수비 조직은 상당한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은 고영준과 최병찬의 침투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김동현까지 체력적으로 지친 상황이라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울산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린다면 강원은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에릭과 야구의 연속적인 침투도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김대원의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강원의 반격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울산의 측면 공격과 윙백 오버래핑을 90분 동안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최근 상승세와 체력적인 우위까지 갖춘 울산이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고 강원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안산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3-3을 가동 중이며 객관적인 전력과 공격 완성도에서 안산보다 우위를 갖춘 매치업으로 보입니다. 박재용은 전방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연계에 가담해 동료들이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울레르는 정교한 왼발킥을 바탕으로 세트피스에서 직접 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서울 이랜드의 핵심 공격 옵션입니다. 까리우스 역시 개인 돌파와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상대 측면의 약점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에이스 자원입니다. 특히 안산 우측 측면의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는 만큼 까리우스가 이 공간을 파고들어 컵백까지 연결한다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픈 플레이의 측면 침투와 에올레르의 프리킥까지 갖춘 만큼 서울 이랜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안산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3-4-3을 가동 중이며 마촉을 중심으로 전방에서 버티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촉은 포스트 플레이와 문전 마무리에 강점을 갖고 있고
김인성은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 활로를 만들어주는 자원입니다. 조지훈 역시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공격 전개를 조율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수비 안정감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우측 윙백 임지민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해당 측면 뒷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상대 윙포워드의 침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마촉과 김인성의 개인 능력은 위협적이지만 우측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수비 운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까리우스와 에울레르를 중심으로 측면 침투와 세트피스라는 확실한 공격 루트를 갖춘 반면 안산은 우측 측면 수비에 뚜렷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까리우스가 안산의 우측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박재용의 연계까지 더해져 컵백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에울레르의 정확한 프리킥까지 더해지면서 안산은 오픈 플레이와 정지 상황 모두에서 수비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마촉과 김인성이 초반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90분 동안 서울 이랜드의 공격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지훈이 중원에서 버텨주더라도 우측 측면의 구조적인 공백까지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 이랜드의 측면 공세와 세트피스가 누적되면서 득점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안산의 우측 측면 약점이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경기 대구FC 대 충남 아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3-4-3을 가동 중이며 최성용 감독 체제에서 세징야와 세라핌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세징야는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킬패스로 공격 리듬을 조율하고 세라핌은 빠른 스피드와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주공 역시 측면에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더하며 대구의 공격폭을 넓혀주는 자원입니다. 특히 충남 아산의 넓은 수비 간격을 세징야와 세라핌이 공략한다면 파이널 서드에서 유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홈팬들의 응원과 홈 이점까지 더해져 대구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4-4-2를 가동 중이며 데니손과 한교원을 중심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데니손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담당하고 한교원은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손준호 역시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으며 공격 전개를 지원하고 있지만 수비 조직에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포백 수비수들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상대에게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비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대구의 빠른 침투를 막아내기 어려워 보이며 공격 전환에서도 템포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는 세징야의 정확한 패스와 세라핌의 빠른 침투를 활용해 충남 아산에 벌어진 수비 간격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징야가 중원에서 킬패스를 공급하고 세라핌이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대구가 이른 시간부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주공의 측면 오버래핑까지 더해지면 공격폭이 넓어지면서 충남 아산 수비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충남 아산은 손준호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더라도 수비 라인의 간격 자체가 벌어진다면 대구의 침투를 제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데니손과 한교원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대구의 홈 이점과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수비 조직에서 불안한 충남 아산을 상대로 대구가 홈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에 가까운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번째 경기 김포FC 대 천안시티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3-4-3을 가동 중이며 구단 상황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한 모습입니다. 파울리뉴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담당하고
루이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경기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루안 역시 빠른 스피드와 개인 돌파를 앞세워 측면 공격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울리뉴와 루이스 루안 디자우마 등 외국인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우마까지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을 더할 수 있어 김포는 다양한 방식으로 천안 골문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4-4-2를 가동 중이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윌리안을 영입하며 공격진 보강을 시도했습니다. 퉁가라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마무리를 담당하고 라마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연계를 맡고 있습니다. 윌리안은 개인 기량이 뛰어난 자원이지만 아직 박진섭 감독의 전술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 자원의 합류로 전력은 보강됐지만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까지 완성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퉁가라와 라마스가 개인 능력으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공격진의 유기적인 움직임에서는 김포보다 불안 요소가 많은 모습입니다. 김포는 구단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외국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경기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한 상황입니다. 루이스가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공급한다면 파울리뉴와 루안의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천안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디자우마의 중거리 슈팅까지 더해지면 천안은 박스 안팎에서 모두 수비 부담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천안은 윌리안이라는 새로운 공격 자원을 영입했지만 아직 전술 적응과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퉁가라와 라마스가 반격을 만들어내더라도 팀 전체의 공격 완성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김포의 강한 동기부여를 상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외부적인 상황과 별개로 경기장에서 보여주려는 의지가 강한 김포가 공격의 완성도와 동기부여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유리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꼭 필독해주세요. 스포츠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혼자서 수많은 정보를 찾고 그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 흐름과 변동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당첨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꾸준하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 스포츠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배팅해 보시기 바랍니다.